供防卫装备的他说，地区的活动越强大的和平与发展，日美菲三国必须携起手来开展合作，从而表示将进一步强化防务合作。在日本和英国去年11月举行的首脑会谈中，双方就创设外交和经济部长级磋商框架及经济版2+2机制达成一致。目前，两国政府正在开展协调，以实现3月7日于东京举行该机制下的首次会议。据认为，在美国总统特朗普推行高关税政策的背景下，日英双方将对促进自由公正的贸易这一方针进行确认。日本与美国以外的国家设立经济版2+2机制尚属首次。日本外务大臣岩屋义、经济产业大臣武藤荣治、英国外交大臣拉米、商业和贸易大臣雷诺兹将出席首次会议。当前，美国特朗普总统推行高关税政策，各国对贸易保护主义的警戒不断升级。据分析，在此背景下，日英将在磋商时考虑到英国去年加入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的情况，对促进自由公正的贸易这一方针进行确认。预计双方还将就加强半导体和矿产资源供应链、深化与全球南方国家的合作等交换意见。在巴勒斯坦加沙地带，根据以色列和伊斯兰组织哈马斯达成的第一阶段为期6周的停火协议，又有6名人质于2月22日获释，但尚无消息显示第2阶段的永久停火谈判取得了进展，预计谈判将面临重重困难。加沙地带第一阶段为期6周的停火协议于1月19日生效。此前，哈马斯已释放19名以色列人质，以色列也从监狱等处释放了1100多名巴勒斯坦人。2月22日，哈马斯又释放了6名人质。另一方面，以色列方面称，哈马斯20日归还的4具人质的遗体中有1具为他人的遗体，对哈方进行了谴责，但其后哈方又归还了1具遗体。由人质家属等组成的团体22日称，这具遗体确系被扣人质。哈马斯还将归还另外4具遗体。距离为期6周的第一阶段停火协议结束只剩下约1周的时间。然而，目前还没有消息显示，旨在实现永久停火和释放所有人质的第2阶段谈判取得了进展。预计谈判进程将十分艰难。关于设在缅甸东部的多处犯罪窝点，在当地负责守卫边境的少数民族武装势力公布，已搜查了据信是窝点之一的地点。据认为，在缅甸东部靠近泰国边境的几个犯罪窝点，许多外国人被迫参与电信诈骗。虽然已有人获得解救，但至今依然有很多人在那里遭到监禁。据泰国媒体等报道，在当地负责守卫边境的少数民族武装克伦边防军公布，截至2月22日，该组织已对据信是犯罪窝点之一的 KK 园区进行了搜查。据当地消息人士透露，在此次搜查中，涉嫌进行电信诈骗的中国人等被扣留，据信被监禁在窝点的一些外国人获得了解救。据认为，迄今为止曾有人在 KK 园区进行人口贩卖和电信诈骗等活动。近年来，与华人有关的犯罪团伙的活动十分猖獗。克伦边防军表示，他们还计划搜查其他犯罪窝点。在据信有日本人等许多外国人被迫参与电信诈骗的情况下，旨在解救他们的动向是否能够加速，已成为令人关注的焦点。
日本天皇陛下2月23日迎来65岁生日。天皇陛下在生日前于皇居的宫殿出席了记者会。在谈到今年将迎来第2次世界大战战后80周年节点时，天皇陛下表示：“我认为，在战争的记忆即将被慢慢淡忘的今天，经历过战争的一代人向不知道战争的一代人传承悲惨的经历和历史是至关重要的。”天皇陛下还介绍说，虽然他和皇后陛下都出生于战后，没有经历过战争，但时常会听到上皇陛下和上皇后陛下讲述在战争中的经历以及珍视和平的心情。天皇陛下表示，作为日本国和日本国民统合的象征，我希望切实继承上皇陛下的心愿，时刻心系国民，亲近国民，同时为尽到作为象征应尽的职责而更加努力。希望迎来战后80周年的今年，能够成为一次机会，以便深刻思考为日本的发展奠定基础的人们所遭受的苦难，牢记和平的珍贵，重新确认7亿和平的心愿。23日，天皇生日的朝贺活动在皇居举行。此外，在宫殿举办的由各界代表出席的祝贺宴会也时隔5年再次举行。这一宴会曾因新冠疫情而一度停办。今天的主要新闻有：据日本气象厅称，受强冷空气影响，北陆地区到山阴地区涌入活跃的降雪云团。2月24日，平时少雪的近畿地区中部、四国地区的平原地带等局地可能出现大雪。气象厅呼吁公众警惕大雪对交通的影响，并注意防范雪崩和屋顶积雪滑落等。请公众务必留意脚下，在屋顶清除积雪时要多人一起进行，并系好安全绳、戴好头盔、固定好梯子等，采取万无一失的安全措施。到2月24日，俄罗斯对乌克兰发动军事入侵已有整整3年。日本政府一方面期待俄乌冲突在各方的外交努力下得以终结，但同时也认为终结方式或给东亚地区安全环境带来影响，因此将继续强调国际社会携手应对的重要性。在俄罗斯对乌克兰发动军事入侵后，日本政府与7国集团各国开展合作，对俄罗斯的部分个人及实体采取冻结资产等制裁措施，并向乌克兰持续提供人道主义援助等。日本防卫大臣中谷元2月23日在菲律宾视察了日本作为防卫装备完成品首次出口的雷达。考虑到中国不断加强在南海的军事活动，中国表示将进一步强化防务合作。2023年，日本向菲律宾出口了用于监视飞机等物体动向的警戒管制雷达，这是日本首次出口的防卫装备完成品。听众朋友，新闻播送完了。本次新闻是由江川和艺宁从日本东京播出的，感谢各位的收听，这里是 NHK。JOUB NHK 秋田第2放送です。この時間は国際放送 NHK ワールドジャパンのハングルニュースをお聞きください。 NHK ワールドジャパンのホームページではニュースと番組の音声をお聞きになれるほか、ニュースは文字でもご覧になれます。アドレスは nhk.jp/korean KOREAN です。
NHK ワールドジャパンのニュースと番組はパソコンやスマートフォン、タブレット端末でもお聞きになれます。それではハングルニュースをお聞きください。일본 시간 2월 24일 월요일 오후 1시 15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상공에 강한 한기가 유입된 영향으로 호쿠리쿠에서 상인 지방에 걸쳐 눈발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6시 현재 적설량은 아오모리현 하코다 산계 스카이위에서 5m, 니가다현 우오노마시 스몬에서 3m 85cm, 야마가타현 오쿠라무라 히지오리에서 3m 31cm, 후쿠이현 오노시에서 1m 24cm, 효고현 도요오카시에서 29cm, 시가현 히코네시에서 16cm 등입니다. 24일에는 평소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긴키, 중부와 시코쿠의 평지 등에서도 국지적으로 폭설이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25일 아침까지 24시간 최대 적설량은 니가타현과 호쿠리쿠, 주고쿠 지방, 긴키 지방에서 30cm 등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폭설로 인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하고 눈사태와 지붕 낙설, 착설로 인한 정전과 쓰러진 나무에 충분히 주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계속된 한파는 25일에는 조금 진정될 전망입니다. 이달 24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 개시 3년이 되는데 앞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23일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실현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사임하는 대가로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이 실현된다면 자진해서 그만두겠다며 자신의 대통령직을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올 각오가 돼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라고 부르는 등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광물자원의 권익을 둘러싼 미국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미국이 최초로 제시한 안에는 안전보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협정이 안전보장의 일부라면 자국 기업의 이익이 관련된 우크라이나에 왜 미군 부대를 파견할 수 없는지 미국에 물었는데 아직 대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광물자원의 권익에 관해서는 안전보장과 함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을 시작한 지 3년을 맞기에 앞서 23일 기념식에서 연설을 통해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며 군사 침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병사들을 칭송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조국 수호자의 날 기념식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 참가 병사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여러분의 분투 덕분에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며 여러분은 나라의 자부심이라면서 군사 침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병사들을 칭송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23일 동영상 성명을 통해 세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군의 강화와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침은 변하지 않으며 전투 능력도 계속해서 향상시킬 것이라면서 러시아군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가하고 있는 부대의 요망을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에서 23일 총선거가 실시돼 최대 야당으로 중도 우파인 기독민주사회동맹이 제1당으로 부상해 새로운 정권의 연립협상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에서 23일 연방의회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독일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 작업이 끝나 최대 야당으로 중도 우파인 기독민주사회동맹이 28.6%로 제1당이 됐습니다. 또 이민이나 난민에 대해 배타적인 주장을 내걸어 극우로 알려져 있고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소극적인 우파 정당 독일을 위한 선택지가 20.8%로 지난번 선거 때보다 득표율을 2배로 늘렸습니다. 한편 숄츠 총리의 여당으로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은 16.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대 야당인 기독민주사회동맹의 총리 후보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씨는 수도 베를린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는 기독민주사회동맹이 새로운 정권의 틀을 정하는 연립협상을 주도하게 되며 현지 언론은 협상 상대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총리에는 기독민주사회동맹의 메르츠 씨가 취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국과의 국경 부근에 있는 미얀마 동부의 여러 범죄 거점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특수 사기를 강요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구출됐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지에서 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소수민족 무장 세력 BGF가 22일 거점 중 하나로 보이는 KK파크 수색에 나섰습니다. KK파크에서는 지금까지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 등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중국계 범죄 집단의 활동이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GF 간부는 23일 NHK 취재에서 KK파크를 포함한 여러 거점을 수색한 결과 지금까지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15개 나라와 지역 출신자 약 3,000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본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출된 외국인들과 관련해 간부는 90%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고소득이라는 약속 아래 현지에 왔지만 실제로는 일을 강요당했다며 거점 관리자는 대부분 중국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BGF는 앞으로도 국내 여러 거점에서 수색을 이어갈 방침인 가운데 일본인을 포함해 외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될지가 초점입니다. 미국의 유명 투자자인 워런 버핏 씨가 일본의 5대 종합상사의 주식 매입에 의욕을 나타낸 동시에 장외적으로는 각 사와의 협업도 시야에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투자회사 벅셔 해서웨이는 2019년부터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에 투자를 시작해 주식 보유 비율을 높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핏 씨는 22일 주주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금까지 각 사의 주식 보유 비율을 10% 미만으로 억제해온 방침과 관련해 상한을 적당히 완화하기로 각 사와 합의했다며 시간을 들여 비율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버핏 씨는 이 포지션을 수십 년간 유지해 앞으로 5대 상사와 생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버핏 씨는 서한에서 어리석은 재정 정책이 만연하면 지폐는 가치를 잃게 된다며 미국도 위기에 처해 있고 안정된 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경계심이 모두 필요하다며 미국의 재정 정책에 주문을 내렸습니다. 폐렴으로 입원 중인 로마 가톨릭 교회 프란치스코 교황과 관련해 교황청은 23일 경미한 신부전증이 추가로 확인돼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88세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4일부터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병원에 입원해 폐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22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천식 같은 증상을 보여 증세가 악화됐다고 밝혔지만 23일에는 호흡기 계통에 위기적인 증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전날에 이어 산소 흡입을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병원 측 미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혈액 검사 결과 경미한 심부전증이 추가로 확인돼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원 전망이 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23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입원 중인 병원과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주변에서는 십자가를 그리며 걱정스럽게 기도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티칸을 방문한 한 남성은 교황의 건강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해 매우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수녀는 교황이 복귀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유신회의 효고현 의회 의원이 지난해 현 지사 선거 기간 중 정치단체 대표인 타치바나 타카시 씨에게 진위가 불분명한 문서와 비공개 백조위원회의 음성을 제공한 데 대해